문자와 카톡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인규의 핫스팟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는데요. 망할 것들, 악당, 재앙, 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쓸쓸한 고백까지 있었는데요. 연일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용산은 여전히 왕정시대에 홀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기자의 질문까지도 무례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답답하고 갑갑한 속, 시원하고 깊이 있는 평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첫 순서 신지식이 동시에 뜹니다. 신인규의 신, 김지호의 지, 박영식의 식, 신지식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번 신지식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신지식. 떴습니다. 세대의 폭격기가 신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떴는데 예. 이런 조어가 나온다는 건 예. 약간 저희 그 삼형제 컨셉 네. 좀 적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오마이 TV 차원에서 이제 좀 밀어보겠다라는 요 신지식을? 또 이제 의지가 느껴지고 사실 신지식을 가장 먼저 급한 예. 사람이 저거든요. 아,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차용해 하셔가지고 대본에 이제 녹여내셨다는 거는 이제 예. 요대로 가겠다. 야. 예, 프로그램 이름도 아마 신지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야. 살짝 절벽 위에서 저희가 한 1m씩 올라갔다고 봐도 될까요? 뭐 저희 다 매달려 있는 사람. 아직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아닙니다. 항상 방송은 예. 히딩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우리는 마음이죠? 우리는 늘 배가 고프다. 야. 아직은 역시. 모자르다. 네. 꼭 마음에 새기도록 언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가 오나요? 아니 저희는 영원히 배부를 수가 없는 게 저희 예. 자체가 일단 고인물 정수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예. 아, 그런데 오마이 TV가 많이 젊어졌어요. 요새 보니까 평균 연령이 조금 예. 낮아진 느낌인데요. 아주 영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아니 보면 밤에 이제 곽수산 씨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평균 연령을 확 낮췄더라고요. 와 네. 정말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낮아지는 이게 것 바로 같습니다. 영식 이펙트 아니겠습니까? 아. 영식 이펙트. 근데 예. 제가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던 걸로. 아니, 그래도 예.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정치권의 나이로 역시. 따지면 아주 예. 영합니까? 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계에서는 아가. 예.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예. 예. 공황. 예. 예, 조금 저희가 오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백하게 좀 아유, 부탁드리고요. 너무 귀여운데요. 계속해 주세요. 오늘도 볼륨도 좀 낮춰야 될까요? 볼륨 아유, 어떻게? 당연히 낮춰야죠. 볼륨도 낮춰야 예, 볼륨을 낮춰주세요. 예. 아, 오늘은 고막 터집니다. 무기를 안 들고 오셨는데. 예.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친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막까지 저희가 다 보호해드리는 우리 신지식 오늘 출동하겠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와. 잠시 잊으셨을까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의 종말 막아주시면 오. 좋겠습니다라는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야. 21도 한라사님께서 아가님 세 분 배고프면 안 돼. 아가가 터졌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영식 아가 터졌네. 야. 끝나고 밥 사 드세요라고 네. 우리 한라사님께서 한라산과 같은 넓은 품으로 예. 저희 아가들을 예. 품어주시기. 우리 그 21도 한라산 누님께서는 네. 네. 굉장히 그 답답한 마음을 항상 그 21도 한라산으로 예. 세척하고 계실지 모를 이 아.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거목 거물이세요, 구독자로 거물. 거목 구독자로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한라산님이 아무 때나 저렇게 지갑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딱 아가들. 감사합니다. 딱 멤버를 보고 그렇죠. 이 아가들은 후원할 만하겠다 아. 싶을 때 지갑이 딱 열리시기 때문에 예. 이 누님 리스펙트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신지식은 좀 이렇게 업어서 키워야겠다. 그러니까요. 어부바죠. 어부바. 이런 21도 예. 한라산 같은 네. 선배님들만 있으면 좋은데. 물을 흐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예. 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네.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조금은 활기차게 시작을 좀 열어는 봤는데요. 네. 우리 검찰 폭격기 그리고 우리 이제 용산 폭격기 한번 오늘 출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최근에 그 대학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시국 선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경희대 시국선언문에 이어서 또 연세대 시국선언문 177명의 교수님들이 시국선언문을 내면서 네.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했고요. 시작 자체가 망할 것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는데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 망할 것들로 시작하는 구절 자체가 구약성서를 인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망할 것들의 이 시작 자체가 일단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용산에서 주목했으면 좋겠고 일단 시국선언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이미 대학교가 20개 대학교가 넘은 걸로 엄청 알고 많습니다,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그냥 네. 시국선언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시국선언이라는 게 도대체 왜 탄생하느냐. 그리고 뭐 이제 대학가에서도 이런 시국선언이 나온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제 근간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어허.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로 네. 이번 시국선언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교수들이 학문적 탐구라는 것들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진리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사회적 양심의 대변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만 지켜보면 뭐 유신 독재 시절이라든지 군부 독재 시절 그리고 민주화 운동 시절에 이르기까지 대학가에서 이런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낸다는 것은 예. 그만큼 지금의 시국이 엄중하다라는 것이고요. 어허. 대한민국 헌법이나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저질렀던 불의 실정에 대해서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예. 말미에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국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연대로 이어가기 위한 신호탄으로 이 시국선언이 작용하는 거기 아하. 때문에 저는 이 시국선언이 앞으로 더 학계 전체로 번져나감과 동시에 각계각층에서 이 시국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잠시 우리 화면에 띄우셨던 이제 한국 외대 네. 외대 시국선언문도 아까 저희가 봤는데요. 지금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교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국선언문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크게 야기하거나 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매우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중에 조금만 몇 줄만 읽어드리면은 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음.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어허.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들 말라. 아멘. 야.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리라. 아멘.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야. 공동번 이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 오.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본 구절이지만은 김건희 씨는 야. 다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을 다 외우는 분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는 야. 알 거예요. 야.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야,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구역에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는데 저는 미처 몰랐는데 아하. 우리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국정농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 행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 사실은 대학 교수님들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지식인들이니까. 지식의 최후의 네. 보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다. 아하. 미라 정권, 좀비 정권, 살아도 살지 못한 그런 좀비 정권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예. 요새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유죄 이후에 아주 신이 났어요. 희희낙낙해서 정말 목불견인데요. 예. 저는 이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망할 것들 중에 대표적인 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에 홍철호라는 망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무엄하다. 아니 교수님들이 망할 것들이 홍철호 무엄 홍철호. 제가 좀 무례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무엄하다. 교수님들의 표현을 잠시 빌렸는데 제가 철회하고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인데요. 네. 이분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운데 부산일보의 기자님의 박석보 기자인가요? 네. 그 기자분의 질문, 그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다. 아이한테 부모가 가르치듯이 굴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사과했거든요. 이거 거의 그 다음 날 모든 사설에서 홍철호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영식 앵커님?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죠. 예. 아, 눈치가 없나요? 아 눈치도 없고요. 현실 네. 인식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무례하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무례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기자들을 대하는 대통령실과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가 연애 가관이다. 이번에 가관이다. 아무튼 상징적으로 좀 드러나서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저는 뭐 대통령실의 사과도 과연 사과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기는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좀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와 아하. 언론의 공통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범야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죠. 언론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국회와 언론을 대통령실은 이미 2년 반 동안 무시해 왔다. 이제 이 무시가 저는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마이 TV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기자들을 아랫 것들을 취급하냐? 근데 저는 이제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정말 양심 있게 취재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 하시려고 보는데, 일부 간신과 환관 같은 기자들이 분명히 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에 불러진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 대변인만큼 강하게 비호하는 언론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허. 대통령실 기자단에도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말하면 듣잖아. 네. 개같이 짖으면 우리가 때리면 말 듣잖아. 이제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무엄하다, 무례하다 이런 한마디에 또 깨갱거리고 그냥 주저앉을 그 언론인들을 아랫 것들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매질을 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서 언론이 짖지 않으면 언론이 아닌 것이죠. 와치독을 해야 되는데 권력의 푸들쯤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언론인들도 문제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고, 전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방귀 끼면 향기롭다고 할 만한 그 주변에 있는 간신 환관도 문제예요. 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에도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그제였죠. 국회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 들어보지 어허. 않았습니까? 박세리가 나오고 LPGA 언급이 나오고, 네. 이건 이제 대통령이 방구를 뻥하고 끼면 각하 너무 향기롭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이러실 분들이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에 언론마저도 이제는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지금 홍철호 수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비판받아야 마땅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뭐 PGA가 나오고 박세리가 나오고 다들 지금 그 엄호하기 바쁜데 이게 좀 망할 것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포츠 이상의 스포츠.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망할 것들. 당신은 예의 있게 사과했습니까? 저는 아하. 좀 이 말을 날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 비서관, 행정관 모두 그래도 여권에서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치됐습니다. 어허. 그런데 왜 대중 앞에 나타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걸 잘 보면은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겁니까? 불같이. 누가 그따위 소리 하라 그랬어. 그리고 좀 있다가 잘리고 경질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 그다음에 장관들이 그냥 누가 먼저 막말을 하나 결사보호를 하나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감시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5호 담당관제, 북한의 10호 담당관제처럼 네. 저놈이 사석이나 공석에서 저 따위 말을 했다. 이런 걸 막 적어가갖고 행정관들이 텔레그램으로 김모 씨한테 막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고자질. 그렇죠. 그 고자질. 고자질을 막 엄청 하다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마저도 김모 땡땡 씨가 좀 텔레그램을 끊어야 된다. 행정관들한테 고자질을 받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김모 씨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또 김모 씨가 요새 또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아.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잠깐 반짝 올라갔지 네, 않습니까?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래갖고 아. 요새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실이 니나노가 났다는 거예요. 나 자신감 생겼다. 네. 이재명만 제거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한 게 가면 이제 바로 이제 고발이거든요. 걔네는 예. 바로 행정관들 시켜서 고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제가 쪽으로. 풀 네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모 씨 있어요. 텔레그램 좋아하는 무식한 우리 오빠가 있고 대신 쓰는 분이죠. 무식한 우리 오빠가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오빠가 계신데 많으신 분. 그분이 예. 뭔가 5호 담당관제, 10호 담당관제로 대통령실을 예. 옥죄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수석이 와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 예. 시정에 아니 그리고 전 기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부산일보 기자하고 경향신문 기자, 대통령 네, 마지막에 담화가 거의 있다. 마지막쯤. 그 두 분 아니었으면은 정말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그런 뭐라 그러죠? 격이 위상? 땅에 네. 떨어질 뻔했습니다.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뭐 하나만한 질문 물론 대다수 기자분들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 이 좀비 정권 미라 정권에 뭔가 좀 그렇게 눈치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박장범 우리 KBS 사장의 뒤를 따르지 말고 같이 근무하시는 부산일보 경향신문 기자 이분들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권력에 무릎 꿇고 어쨌든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 기억나실 겁니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주니까 넙죽넙죽 받아먹고 좋아하고 예. 또 해외 연수 또 국가가 또 보조금 주면서 예산 주면서 더 많은 기자들을 해외 연수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예. 그런 거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요. 언론 본연의 역할이 뭔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간신보수, 예. 환관보수, 맹종보수 어허.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김모 씨를 보고 정치를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라고 거기에서 세금 주고 월급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 그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돼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예.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올해 8월에 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서 인요한 씨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회의 도중에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에 인요한이 최고위원 석상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경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뚜루루뚜루 여보세요. 응? 요한이 내가 꽂아줬더니 야 이 새끼야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전화라고는 했지만 무전을 친 격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처럼. 최고위원회의 도중에 이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했다는 거는 예. 이 지금 아무도 그분에게 조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조언해야 된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좀 중하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제 특히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규탄대를 보는 느낌이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재명과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이 46회, 민주당과 문재인 등 야권에 대한 언급량 63회,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 등의 여권 지칭하는 용어는 고작 25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그걸 다 세우셨어요? 예, 다 셌습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민주당 규탄식으로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너무나 실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
다음번에 또 뭔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무도한 검찰을 내서서 마구잡이로 기소를 하고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운 좋게 뭔가 좀 유죄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을 단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본인들끼리는 성공인 거야. 네. 아, 내가 법으로 해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사법으로 경쟁자를 그렇게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 자체가 반칙이고요. 그렇게 신나는 모습, 정말 희낙낙한 모습에 국민들이 야, 너는 정말 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지 사법을 하면 안 되고요.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명태균 같은 사람이랑 손잡고 서울시장도 만들고 뭐 경남도지사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 만들고 많이 성공을 해왔어요. 예. 지금 2년이 안 돼서 다 지금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명태균 그 녹취록에 1회 1비 하고 있으며 네. 윤한홍 막 이런 점정식 이런 사람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끝났다.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좀비 정치인, 예. 정말 미라 정치인 그 뒤를 따르지 말고 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비 제가- 정치, 미라 정치. 예, 제가 댓글 좀 소개를 좀 아, 해드릴게요. 예, 예, 지금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오우. 물빛님께서는 박영식 앵커님 바보샵 헤어스타일이라고. 어우, 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바보가 아니고 바보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바보샵. 아, 바버샵. 예, 헤어스타일 칭찬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형제 화이팅이라는 또 댓글도 있고 김지호님, 신인규님, 박영식님 반갑습니다. 있는데 우리 김지호 TV 또 일일 영식 TV, 시대 정신 TV 예. 많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아가들에게 이유식 조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10시에 이유식. 제가 소셜 라이브를 했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죠? 그 지난주 처음에 했을 때 3번 했는데 14명이었는데 예. 두 번째 60 와. 명. 지난주 300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다섯 예. 배 성장. 너무 놀랐어. 야. 예. 이제 더더욱 성장하실 거라고 그렇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어 의심치 예. 않습니다. 예. 예, 김지호 TV, 일일 영식 TV. 예.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막 내가 이걸 했더니 기추자 예, 씨라고 예. 유튜브 중에 기추자 씨가 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 예. 저기 막 커버도 없고 이거 예. 뭐냐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초기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저씨라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타 채널 언급하시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오직 김지호 TV. 그렇죠. 오직 일일 영시. 지금 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것도 야, 보여주시네. 일일 영식. 야, 일일 영식 재밌네요. 예, 아이 감사드립니다. 앞서가는 채널입니다. 역시 이 오마이 TV의 장점은 네. 이 게스트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동반성장. 저희는 예. 상생으로 가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니라 구멍가게까지 잘 챙겨주는. 네. 야 이제 오마이 TV 환영합니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평론을 여기 오마이 TV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신인규의 시대정책까지 아, 나왔고. 야,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근데 신인규의 시대정식과 네. 일일 영식은 아유 뭐 대기업이네요 저희.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럽습니다. 이유식 갓 떼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이거는 뭐 예. 우리 김지호 TV도 쭉쭉 뻗어나갈 거로 보고요. 제가 아가였네요. 네. 야, 뻔데기 그래서-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요 상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신인규의 핫스팟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저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안 누르고 있었네요. 아무튼 그 이제 네. 신인규 변호사께서 다 읽어주신 이 저기 뭐야 최고위에서 이재명, 이 대표, 민주당, 문재인 이거 지금 횟수 세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아직까지도 지금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재명하고 문재인 없으면 정치 못합니까? 못하죠. 이게 무슨 못하죠. 이게 사골도 아니고 못하죠.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긴급할 때 요긴하게 요 안에 넣었다가 자 이재명 먹어야지 자 문재인 먹어야지 이거는 예. 전 좋은 정치도 아니고 정작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의 무한 책임,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정작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저놈만 없으면 민생이 살아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좋은 정치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바꾸겠다. 하고 싶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네. 뭘 하겠다가 돼야지 그렇죠. 저 사람만 없애면 됩니다. 김주호만 없애면 됩니다. 네. 신인규 같은
이 배신자만 없애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도 아니고요. 일반 상식과 통념과 합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국민분들은 절대로 그걸 좋은 정치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건 좋은 예. 일이겠죠. 다만 그것만 2년 반 동안 외친다고 해가지고 민생이 살아나느냐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최근에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긴 침묵 끝에 한동훈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요. 가족을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가지고 위법이 아니라면은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영식 앵커님 한동훈 전문가시잖아요. 예.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저기요?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 어제 위법이 아니라면은 건건히 설명이 적절치 않다고 어제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 대표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셔야 가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 김지호 폭격기님 좀 홍매화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 진짜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거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글 썼다고 생각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오 장해찬 최고위원은 뭘 걸겠습니까? 나는 당대표직 걸겠습니다. 맞아. 이게 원래 한동훈인데? 이게 원래 한동훈 아닙니까? 와. 의원님 나 법무장관 걸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법무장관 이러지 않았습니까? 요거 좀 오리지널로 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야, 오리지널 부탁합니다. 걸어 보시죠. 뭘 걸음? 제가요? 당 대표를 걸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장예찬 전 최고는 뭘 걸겠습니까? 전 당 대표직을 걸겠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 표정 보니까 뚜껑 따고 싶어. 뚜껑이. 벽다게 갖고 와봐. 근데 예. 정작 어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입장 처음 밝힌 거 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침착한 태도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제가 제 입장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당에서 어떤 그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될 거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자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죠. 지켜보자고. 예, 국민의 눈높이는 다른 데 있거든요. 제가 그 당 대표로서 그 이슈가 이슈를 또 덮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또 언급을 하는 순간 또 이슈가 이슈를 덮기 때문에 제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치고 네. 한동훈 대표의 미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저기요? 미래요? 미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래를 한번 보시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국민의힘 미래하고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게시판 사건에 예.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경태 그 한동훈계의 좌장격이죠. 그 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 한동훈 계의 뭐 어떤 선봉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라도 익명 게시판에 뭐 그런 비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직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도 우리는 당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근데 미궁으로 이렇게 방치하겠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당원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썼냐지 요걸 묻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로 미뤄 보면은 예. 사실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썼을 가능성이 아. 99.99%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높다.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가 벌써 당 대표직을 걸고 네. 막 자기 집 전 재산도 걸 거. 그럼요 친윤 의원들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내 가족이 아니라면 당신들 의원직 사퇴해 당직 사퇴해 이러지 벌써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예, 게 아니 예.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질문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본질을 잘 건드렸어요. 예. 그 아내분께는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나왔는데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다는 게 그러면 당원 어. 게시판에 당원들이 예. 글을 쓰면 그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거냐라는 아. 식으로 이제 돌려 얘기를 했는데 예. 본질과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의 가족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같이 사는 아내에게 여보가 썼어?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어렵지 않잖아. 기자들의 질문이 좀 무례했던 거 아닐까요? 무례해서 답을 못 하고 무례 아닙니까? 아니, 기자가 뭐 무례 예. 아니면 국민의힘 출입 기자는 무례한 아니 데만 기자의 뽑습니까? 질문이 무례해서 뛰어간 거 아닐까요? 국회 앞에서 달리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이거 달려가시던데. 한동훈 대표님이 그 장면 네. 런동훈 장면 이제 아마 저희 오마이TV에서도 자료를 넣어주실 예. 건데 런동훈 런동훈 그러니까 저는 그 런동훈 장면이 등장하고 나서 재빨리 이걸 어쨌든 무마를 해야 된다라는 예. 그 주변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한 장면, 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 장면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나락 가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예전에 한번 도망가신 적이 있어요. 그 런철수가 뛰시고 됐죠? 런철수 이후에 마라톤을 계속하고 아니 계시죠. 기자님 저희가 질문만 하려고 하는 거는데 막 계단을 빠르게 도망가시잖아요. 네. 그 이미지로 남는 겁니다. 근데 런동훈의 그 장면이 아니 진짜 영화같이 장면을 찍었어. 그래서 그 막 이제 뒷걸음질하면서 기자가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막 정말 한동훈 대표가 추격전처럼 추격 스릴러처럼. 제가 그 장면 보고 느낀 게 이 한 장면으로 예. 죄송한데 한동훈 대표는 망했다. 망했어요. 이건 망한 겁니다. 아니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진솔한 모습, 예. 당원분들께 정말 예. 솔직한 야. 모습을 보여주고 한동훈의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낱낱이 대응하는 정치의 생명을 거는 모습을 예.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만 한동훈의 가치가 빛나고 이 그렇죠. 사람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으로 예. 남는 겁니다. 근데 저런 뛰고 있어요. 런동훈 장면 하나만으로 예. 한동훈의 이미지는 소위 내가 그래도 차기 주자는 예. 한동훈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 한동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하. 라는 이미지로 남게 되는 근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잠시 제가 슈퍼챗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슈퍼챗의 종말을 막았기 때문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희 MSJ 러브님께서 아침부터 세 분 텐션 넘넘 좋네요. 우리 신지식 칭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개발아님께서도 우리 아이고 예찬이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탈모사를 잡았네. 네. 이건 아마 뱀의 이름이겠죠. 살모사 그 별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스 라이프님께서는 김지호 대변인님 목소리 아끼시면서 힘내시라고 아주 네. 응원의 슈퍼챗 격려의 슈퍼챗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도망간 장면에 대해서 한번 좀 근데 코멘트해 도망가는 주시죠. 장면보다 조금 뒷모습을 보니까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뒷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뭐 뒤태는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그렇죠. 앞에만 보니까. 뒤태를 보니까 예예 뒤태가 헤어스타일이 조금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저기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기 좀 오마이갓 품격이 예, 아니, 질서를 저거 잡겠습니다. 저희 앞모습은 이게 뒷모습을 보니까 잠시만요. 확대는 금지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뒷모습 보니까 네. 제가요. 조금 헤어가 저희 좀 품격 있게 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요. 예. 제가 전 국민께 205만 구독자분들께 예. 고백합니다. 예. 저 탈모인입니다. 아, 저 탈모인이고요. 약을 이거는 먹습니다. 아니 근데 자연스러워. 대대손손 탈모인이어서 저는 아, 어차피 나중에 머머리가 될 혹시 건데요. 몇 대손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 불쾌합니다. 근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할아버지 예. 욕하지 마. 근데 아, 중요한 예, 거는 예. 그겁니다. 이런 탈모인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저런 클로즈업은 일단 예, 지양해야 된다고. 지양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분들께 제가 경고. 잠깐 실수로 잘못 누른 거. 아니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레드 아니, 카드 솔직히 드리고요. 뒷모습 좀 이상하긴 하잖아. 근데 이상하죠. 저희 김지호 대변인님 예. 탈모사라는 뜻이 예. 탈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탈당해야 될. 탈당하라 살모사를 줄여서 탈모사라고 하는 야. 거니까 자꾸 이렇게 헤어랑 연관짓지 아니 않으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이 조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뒷모습을 좀 이제 찍어 주셔야 돼. 나 처음 저기 발견했네. PD님 앞모습 뛰는 걸로 좀 바꿔주세요. 뒤로 자꾸 하니까 얘기가 산으로 뒷모습 가니까 보니까, 앞모습 아유. 뛰는 거 많이 있거든요. 예. 왜 굳이 예. 왜 자꾸 뒤태를 가지고? 아니 너를 하니까 뒷모습 분이 찍힐 수가 잠시만요. 자, 없잖아. 여러분들 자 레드 카드 두 개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자중하겠습니다. 자 자중하겠습니다. 제작진 분들은 레드 카드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예. 확대 버튼은 잘못 눌린 걸로 아니 제가 탈모인에게 클로즈업은 이거는 실례입니다. 잘못 저 같은 탈모인 이거 클로즈업하면 불쾌합니다. 아니 이거 맞습니다. 그건 네. 맞는 말씀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근데 왜 이렇게 탈모 얘기하면 아니 민생 스트레스 많이 예, 받고 있나 아니, 봐. 말씀하시죠. 탈모 얘기하니까 동접이 2,500이 그러니까 넘어가네요. 왜 동접자 앞에 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주도하셨습니다. 예. 민생 강조하시고 국민 눈높이를 이제 늘 말씀하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민생이 여당에서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의 오직 온리 원 주제가 당원 게시판 조작 논란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맞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언급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여당과 보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한동훈 대표가 연루돼 있을지 모를 당원 게시판 조작 논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매듭져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큰 이슈, 예. 당원 게시판 이슈를 덮기 위해서는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서 당대표 다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매듭지어달라는 요구 아니에요? 자, 한동훈 대표님께 제가 오늘 안타까운 보도입니다. 동아일보인데 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에서 수용 거부당했다.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15곳에서 예.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답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주도하셨던 한동훈 대표님. 이게 먼저겠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먼저겠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 빨리 매듭 짓고 예. 이런 이 의정 갈등과 의료 갈등 요거 해결해야 되겠죠. 아.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응급의료 붕괴되고 있고요. 이미 붕괴됐어요. 의정 갈등 아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제로서 다뤄지려면 당원 게시판 빨리 매듭 지으시라. 아. 요 요구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한 말씀 있으실 텐데 우리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에게 좀 한 말씀 일침 한번 마무리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에 굉장히 희희낙낙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협치도 해야 되고 정말 대통령 행정부를 어떻게 하든 설득해 갖고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단 정공희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 지금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어디서부터 이 헝클어진 민생의 이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하는데요. 정치인이 정치를 해서 국민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경쟁자를 죽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거는 정치의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동훈 대표님이 뭔가 좀 검찰 때를 못 뽑고 뭔가 공무원 때를 못 뽑다 보니까 정치인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게 정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정말 타협하고 정말 협치해서 민생을 살리는 게 정치입니다. 누가 잘하기 경쟁을 하나. 네. 어제 이재명 대표님은 그 유죄 판결 속에서도 수원에 방문해서 정말 김동연 지사와 면담하고 상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정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예. 도대체 정부 여당과 한동훈 대표님 여태 뭐 했습니까? 전 정말 답답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내년 초에 추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추경을 지금 얘기할 것 같으면 본 예산을 증액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 여야 만나가지고 정부와 도대체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예. 망할 것들. 따끔한 이 얘기 좀 따끔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연일 이제 저격하고 거론하면서 이런 어떤 후진적인 정치를 해왔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예. 어차피 정치인은 다 자기 업보가 있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제 본인도 이 논란이 당원 게시판 이 조작 의혹 논란이 억울하고 뭐랄까 이제 해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노래만 불렀던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이제 말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고통을 좀 감내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저희 댓글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예. 아까 그 18개월짜리 영화 얘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7시간 훨씬 지나서 접합 수술을 받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길게. 회복도 더디고 예. 이게 제대로 붙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뉴스는 좀 여러분들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고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오늘 1부는 안타깝게도 아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그 활주로가 네. 길게 깔리진 않아가지고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한홍 의원이 자. 이제 명태균 씨에게 사람을 보냈다가 뭐 서로 이제 뭐 소위 말해 딜이 이제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윤한홍 의원도 뭐 연락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전 이제 요걸 제가 짚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설명만 드리면서 지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석열 대통령, 뭐 이준석 의원, 뭐 김종인 위원장 다 거짓말 대잔치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핫스팟에 출연한 김용남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지금 이 명태균 관련된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 거짓말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대선 때도 느꼈고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요.
뭔가 거짓말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진짜. 진짜 이 맞아요. 선거 때도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거짓말을 해서 검찰이 처벌을 안 한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네. 뭔가 명태규 씨 같은 사기꾼이 조작한 그러한 여론조사들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내가 뭐 좀 거짓말해도 우리 지지율은 견고해. 그러한 인식 속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여권 관계자를 보면요, 뭐 이 위기만 좀 넘어가면 지방선거, 대선 뭐 다 해볼만 우리가 하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뭐 윤석열도 영입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또 뭐 이미지 좋은 사람 이렇게 줄여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수입해서 쓰면 돼. 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는 내쫓고. 아니, 저는 뭐 제 발로 걸어놨어요. 그러고 있어. 아니 뭐 분위기가 내쫓는 분위기니까 나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나빴죠. 예, 뭐 토양 자체가 뭐 맨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네. 실력도 없고 옛날에 국민의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잘하나 시험도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때 시험 봐서 보면은 뽑나 보다. 그래서 이 거짓말 문화가 국민의힘의 어떠한 예.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고 예. 이런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지금 윤한홍 의원이 뭔가 그 명태균 씨와 그런 협상을 하려는 뭐 그런 회유하려는 약간 그렇죠. 그런 그게 느낌이죠. 딱 아구가 맞아요. 네. 우리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그 녹취 푼 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우리 장모와 배우자한테 전화하지 마. 이런 녹취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윤한홍 의원이 접촉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런 녹취를 좀 틀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바로 명태균 씨가 제안하잖아요. 예, 역제안하죠. 역제안하잖아요. 예. 내 먹고 살 거를 마련해주고 절대 구속시키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교섭이 좀 원활하지 않 먹고 살 예. 거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 빨리 답을 안 하다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카톡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뭔가 교섭을 해보려고.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점정식 의원 맞아요. 얘기까지 정점식, 나와요. 점정식 의원 정점식. 얘기까지 나와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윤한홍도 뭐 본인은 뭐 저기 교섭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어제 어허. 기자회견 하지만 예. 윤한홍과 명태균이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 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어허. 왜 전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내가 부탁한 거 아니라고 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대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중간 다리 얘기. 전화 얘기 나오시니까 제가 요것도 하나 좀 연관해서 우리 박영신 앵커님께 여쭙고 싶은데 불구대천의 원수 윤한홍이 명태균한테도 전화를 하고요. 사람을 보내서 또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이준석 의원이 또 장례찬한테도 지금 전화를 넣고 있는 이 보수의 지금 지각 변동 이거와 덧붙여서요. 명태균 씨의 말을 빌리면은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울면서 들어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울었다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질질 짰어요 내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수에서 명태균과 관련된 이 원수들끼리도 전화하는 움직임 게다가 왜 이렇게 보수들은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건지 왜 이렇게 다 웁니까 질질 짰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두 가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저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돌파해야 궁금증이 됩니다. 있는데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일단은 그 원수들끼리 뭔가 정보를 교류하는 지금 전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제 엇갈리면 안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사실과 진실들 때문에라도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원수에게 넘겨주고 이 또 다른 이 반대 진영의 원수도 과거의 원수였던 사람에게 내 정보를 또 넘겨주면서 예.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림이어서 이게 사실 국민들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검찰 조사하고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특검까지 가면 진실은 다 드러나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썼던 미래한국연구소의 PC가 포렌식이 되는 순간 새로운 정보도 나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서 건 바이 건으로 과거의 설명들이 다 탄핵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진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자꾸 그 도모하고 이런 뭐 이미 다 공개돼 버린 소통 관계가 드러나면서 예. 오히려 더 자신의 뭐랄까 기존에 쌓아왔던 정치적 자산을 잃는 행위를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왜 명태균 앞에서 이렇게 질질 짰던 사람이 많았는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눈물이 많아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명태균에게 그렇게 고마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만으로 끝날까? 전 또 다른 인물이 명태균을 만나서 또 호소하고 질질 짰던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이것만으로 남아있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저는 요 자리에서 꼭 오마이TV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루실 테니까 요건 좀 규명됐으면 좋겠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매불쇼에 출연한 날 명태균을 동반한 의혹이 지금 하나가 또 드러났고요. 야. 그 요게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가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을 만난 그 시점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명태균을 거의 사기꾼 내지는 좀 위험해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연락했던 카카오톡까지 이미 검찰 조서로 등장한 어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드러날 거짓말들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나서 왜 묵묵부답하고 있는지 지금 보수 일각이 아니라 전반에 깔려 있는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인물 관계도를 다 끄집어내서 예. 사실관계를 다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 사실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도 즉 공천 개입 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갈래가 여론 조작 건이 있는 건데 그 여론 조작 수법이 지금 밝혀져야 될 지금 그렇죠. 상황입니다마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의혹을 오세훈 시장의 이제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전이죠. 경선보다 6개월 전인 2021년 3, 4월 정도에 있었던 그 지점의 선거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로데이터까지도 지금 명태균 쪽에서 넘겨줬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강혜견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25번 정도 있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금도 캠프나 오세훈 측이 아니라 제3자 제주도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김모 스폰서에 의해서 후원자 지급되었다. 네. 아, 참 국민의힘은 스폰서 없으면 정치 못 하나 봐요. 뭐 그렇게 스폰서가 그냥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민주당은 나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야, 근데 국민의힘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런 스폰서들이 나와서 네. 그런 돈을 지급했다. 그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명태균 씨도 뭐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김소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가장 정말 양아치로 생각하는 1위는 오세훈이다. 김소연 씨가 그러잖아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지금 본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오세훈은 정말 정치하지 말아야겠다. 그 카톡에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고소장을 작성해 놓은 오세훈 시장은 무슨 일인지 국감위에 그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런 여론 조작의 어떤 중앙 정치의 완성형 시작을 오세훈 시장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뭔가 중간 단계에 이준석 대표와 활성화를 했으며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 정점을 찔렀다. 시작과 중간 과정과 마무리까지. 그래서 예. 경남의 선거 황태자로 명태균이 올라선 것이다. 아니 요 분석에 대해서 우리 박영식 앵커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젠 그분을 좀 등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저는 고소장을 일기장에 써놨을 뿐입니다. 일기장에 쓰면 일기장에? 안 되죠. 고소장은 야. 고소장에 써야죠. 고소장을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접수시키셔야죠.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접수시키셔야 되는데. 아니죠. 골고루 저는 그 의혹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사대기를 부르는 표정입니다. 홍사대기 나갈 뻔했습니다. 자, 예. 이제 김종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의혹은 잠시 후 또 2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영식 평론가님 마무리 발언 한번 신기식. 해주시고 예, 야. 오늘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요, 뭐 이제 연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독들이 쏟아져 있고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게 인물 자체가 등장 인물이 너무 많아서 예. 이게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국면이고 검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만 검찰은 이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이목이 쏠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언론도 취재의 어떤 열기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어떤 퍼즐들이 맞춰지는 시점이 딱 올 거고요. 지금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만약에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결국엔 이제 특검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중국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연루돼 있는 여러 정치인분들께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자신이 쌓아왔던 이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결론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거짓말은 독이다라는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신인교회 핫스팟 1부 신지식이죠. 예,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의 오늘 응원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희 박영식 앵커님은 다음 주에 또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